발솜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뷰티 그 폭발적 인기로 인해 이제 한국의 화장품은 마치 한류가 세계 문화 산업의 한 축이 된 것처럼 세계 미용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여성 라이프스타일 매체 마리 프랑스는 한국의 노화 방지 제품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혁신적 화장품 제품이 이제 프랑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한국 브랜드는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훌륭한 제품이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받는 이러한 찬사는 정당하다면서 그 이유는 깜짝 놀랄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제품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의 색조 화장품들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즈드라는 프랑스 매체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 파운데이션 제품을 사용하기 힘들까라는 것이 이 매체가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기사는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에 열광하지만 한국 여성들 중에는 태생적으로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에 파운데이션도 한국 여성들을 위한 밝은 톤의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톤의 피부를 가진 여성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톤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서구권, 특히 프랑스의 소비자들 중에는 피부톤이 밝은 여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제품을 써보고 싶어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은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스킨케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들을 위한 색조 화장품이 부족하여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브랜드들이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야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애초부터 현지화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한 부분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지적은 그만큼 품질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제품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K-뷰티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해주는 것인데요. K-뷰티는 이미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기에 이제 다양한 피부톤에 맞게 제품들만 출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류의 폭발적 인기가 이렇게 K-뷰티로 번져나갔듯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K가 찾아올지 예측하는 매체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라이프 매거진 인스타일은 K-뷰티 다음에는 K-패션이 온다면서 한국 최고의 패션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은 위대한 디자이너들의 본거지이자 가장 중요한 패션쇼가 열리는 전 세계 4대 패션의 도시들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흥미로운 신진 패션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는 도시들 중에는 서울도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서울 패션 위크가 국제적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트렌드의 본거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기사는 K-패션에 앞서서 K-뷰티에서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타난 바 있다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화장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한국이기에 K-패션이 또 다른 큰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기사였는데요. 홍콩의 라이프스타일 매체 테틀러 아시아도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K-패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이 패션으로 권력을 표현한 6가지 방식이라는 헤드라인을 제시한 이 기사는 K-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패션 스타일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K-드라마 여주인공들의 상징적인 의상들은 단순한 미학을 넘어 캐릭터를 정의하고 변신을 상징한다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패션은 아름다움을 재정의하고 시청자들이 권력과 명예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K-드라마 속에서 여성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인물들로 사랑의 불시착의 윤세리, 눈물의 여왕의 홍혜인,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고문영,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 더글로리의 박연진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은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간접 광고라고 욕먹던 시절은 지나가고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제품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러니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도 배우 의상 협찬 경쟁을 펼치면서 이제 K-드라마는 전 세계인들의 패션 스타일 교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는 이런 한국 드라마의 위력에 대한 강의가 열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프랑스의 디자인 전문 매체 이타프는 한류 문화의 최선봉에서 막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K-팝,
그 바람을 타고 한국의 미학이 알려지고 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디자인은 그래픽의 혁신과 강렬한 시각적 정체성, 최첨단 미학을 결합하여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창의적인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K-팝인데 K-팝의 미학은 음악적인 영향력만큼이나 강력하다 소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뮤직비디오나 K-팝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은 물론 앨범 패키지나 아티스트 포토북, 카드, 다양한 관련 상품 등 모든 그래픽의 디테일에서도 K-팝의 미학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증명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K-팝 그룹들은 시각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기사는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몰입감 있는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에스파와 같은 그룹을 예로 들면 그들은 유명 사진작가는 물론 비주얼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미학을 큰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K-팝의 글로벌 확장으로 인해 이제 K-팝 그룹들은 다양한 문화권에 맞는 별도의 디자인을 따로 준비할 정도로 공을 들인다는 기사는 한국인들은 특유의 유연성과 트렌드를 예측하는 능력을 통해 한국의 디자인을 더욱 영향력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드라마와 K-팝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다양한 한국의 장소들과 한국의 제품들과 디자인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작동하여 토탈 패키지로 트렌드가 되어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독일 매체 인스타일이 특집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 현재 최첨단 제품부터 웰빙까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한국의 트렌드가 유럽에 상륙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트렌드라는 단어는 한국어의 경향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한 이 기사는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독일인들의 욕실에 자리 잡은 한국의 스킨케어는 이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 K-웹툰과 K-패션의 존재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이제는 세계의 트렌드 세터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일명 K-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상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독일과 유럽의 새로운 미래를 형성할 가장 흥미로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가 독일과 유럽을 휩쓸 한국의 트렌드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바로 갓생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갓생은 한국의 최신 유행어라는 기사는 이것은 매우 체계적인 일상생활과 자기개발에 전념하는 삶을 가리킨다면서 이것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형성된 개념이라 설명했는데요. 궁극적으로 갓생은 일상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기사는 이는 매일마다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적의 아침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삶을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노력이며 작고 평범한 일을 통해 위안을 찾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두 번째로 제시한 한국의 트렌드는 모빌리티의 재구상이었는데요.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현대 캐스퍼 전기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사는 한류가 유럽에 새로운 창조적인 영감과 음악, 화장품과 패션 트렌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서 한류는 기술 트렌드도 선도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그 선구자라는 것이었는데요. 현대는 에너지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되고 혁신적인 한국적 도심 생활을 캐스퍼 전기차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캐스퍼는 컴팩트한 크기라 주차하기도 쉽고 짐을 넣을 공간도 충분하며 개인의 삶에 맞게 조정도 가능하고 역동적일 뿐 아니라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독일과 유럽에 불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한국 트렌드로 기사가 꼽은 것은 과거의 향수와 미래주의의 만남을 말하는 일명 뉴트로였습니다. 기사는 복고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트렌디한 미학을 의미하는 뉴트로는 비단 한국의 옷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처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실내 스피닝뿐만 아니라 K-팝 댄스를 운동으로 삼는 새로운 피트니스 트렌드도 독일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과거 영화 E.T.에는 초콜릿이 상징적인 소품으로 등장한 바 있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PPL 제안을 M&M이 거절하자 허쉬 초콜릿이 그 기회를 잡아 이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페덱스 직원으로 나왔던 것, 세계적인 스타 제임스 딘이 리 청바지와 윈드브레이커를 입었던 것, 톰 크루즈가 레이벤 선글라스를 썼던 것과 같은 일들은 모두 해당 브랜드들과 제품들의 세계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형성하는 위력을 이제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위력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K-웨이브는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힘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